네, 안녕하세요. 박시진 트레이너입니다. 저는 아이다와 패디 두 가지 단체 트레이너를 다 갖고 있고 실제로 지금 열심히 프리다이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아이다와 패디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다이빙을 시작할 때 어떤 단체를 내가 해야 되는지 많은 질문이 오곤 하는데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샵의 발급 장수를 비교해 보면 아이다가 패디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아이다를 요구하는 분들도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질문들이 패디의 자격증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싼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패디의 자격증 비용이 조금 더 비싼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볼 예정이고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런 궁금한 점을 해석하는 시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대회나 그런 내용들은 이야기를 많이 안 하였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여 주세요. 먼저 첫째로 아이다와 패디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다는 1992년에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고요. 프리다이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비영리 단체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프리다이빙만 취급을 하는 단체이고 실제로 선수들의 어떤 공식 기록이나 대회를 주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패디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패디는 1966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지금이 2026년이니까 올해 60주년이 되었는데요. 6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1966년도에 설립이 된 건 스쿠버부터 시작이었어요. 초창기 1940년대, 50년대 군대식 스쿠버 교육이 만연하던 때에 조금 더 레크레이션답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패디의 시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패디는 매우 유명하고 아주 많은 센터와 아주 많은 강사진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다에서 1992년도에 설립을 하고 프리다이빙이 점점점 유명세를 탔고 그리고 나서 아시아 또 전 세계로 프리다이빙이 조금 유명해지자 패디에서도 2015년에 프리다이빙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패디는 1966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프리다이빙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프리다이빙의 역사는 조금 짧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패디가 이렇게 이끌어온 아성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패디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다는 지중해에서 태어난 열정 가득한 프리다이빙의 비영리 협회이고 패디는 시스템으로 무장한 전 세계 영향력 있는 단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립 취지나 시작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두 단체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요. 어떤 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입니다. 아이다는 열정을 가지고 대회를 주관하고 프리다이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영리로 하자 이렇게 해서 비영리 협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비용이라든지 아이다에 내는 비용들은 뭔가 아이다를 더 풍요롭게 만들기보다는 아이다의 연구 기록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대회 운영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적인 용도로 들어가진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패디는 영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장 확대와 마케팅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위해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든지 교재를 바꾼다든지
또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비영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 민주적이고 또 많은 분들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질의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뭔가 현장에서 바꿔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빠른 대처가 불가능하고 많은 기다림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라이센스의 발급이나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실제로 유럽은 미국도 그렇겠지만 많은 휴가가 있고 쉬는 날도 많아요. 거기에 또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답장을 하거나 라이센스가 발급이 안 되거나 어떤 걸 처리해야 할 때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거나 즉시 답을 못 드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패디의 탑다운 시스템은 실제로 뭐가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들어가거나 이런 게 시스템에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실제로 바로 즉시 수정이 되고 정말 빠른 대처가 되면서 우리가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안한 그런 시스템이 보여집니다. 패디는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고 자격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이상이 있거나 또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굉장히 빠른 처리를 보여주고 굉장히 편안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를 정리하자면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다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는 금액의 부담은 덜하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대규모 행정 시스템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처리가 다소 늦고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패디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다소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시스템이나 또 행정 처리, 서비스 면에서 굉장히 좋고 패디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인프라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에 따른 교육적인 차이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아이다와 패디 모두 좋은 커리큘럼과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다만 실제로 두 가지를 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묘한 차이이고 느끼지 못할 차이지만 트레이너로 다양한 각도에서 이런 교육 커리큘럼을 보다 보니 말씀드리는 점을 좀 인지를 해 주시고요. 일단 프리다이빙 교육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이다가 조금 더 많은 분량도 있고 또는 패디가 조금 더 많은 분량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많이 잘 가르친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규범이라든지 또는 교재 어떤 내용들의 세세한 부분들을 보면 패디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빡빡한 어떤 규정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교육을 티칭하는 이 강사님들의 티칭에 대해서는 사실 패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이다는 본인의 기술 점수 그리고 강사가 되어서도 대회를 나가거나 또는 아이다와 함께한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패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티칭을 하는지에 대한 것에 조금 더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방법, 또 체계화 이런 것들에서는 패디가 조금 더 좋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고 나면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 성취표나 평가의 기록에 대해서는 패디보다는 또 아이다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다는 굉장히 이 사람이 기록과 평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차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작 전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아이다는 대회를 주관하고 본인의 실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사람이 달성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더 명확히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패디는 스쿠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966년부터 지금까지 강사 교육을 어떻게 하고 또는 코스 디렉터의 교육을 어떻게 하고 또 트레이너의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정확한 평가 기준을 아무래도 더 많이 쓰고 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기준 또는 강사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노하우가 있고 꼼꼼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뭐 레벨 1, 2, 3, 4 정도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교재나 커리큘럼 등이 워낙 둘 다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강사 교육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프리다이빙을 사랑하고 대회를 많이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이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좋은 티칭과 시스템을 익히고 좋은 체계를 익히고 싶다면 아무래도 패디가 조금 더 강한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과 티칭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 보니 약간의 목표가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 교육 레벨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아이다와 패디의 목표는 아이다가 조금 더 높습니다. 아이다는 프리다이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프리다이빙이 진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프리다이빙을 이 정도는 해야 너가 합격 컷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실제로 아이다는 프리다이빙을 좀 잘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쉽게 조금만 했다고 우리는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스탠스가 있기도 합니다. 패디 같은 경우에는 잘 가르쳐주고 이 사람이 레크레이션에서 잘 놀고 좋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돋아 주는 거기 때문에 10m만 들어가도 사실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예전에 숨참기를 봐도 숨참기를 2분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4분을 넘어가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일반인 분들이 봤을 때 프리다이빙을 보면 너무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 정도만 해도 넌 정말 잘하는 거야 라는 것이 패디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 나름대로의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사에서도 32m 정도를 가면 충분히 잘하는 거고 그만큼을 또 다른 분들에게 잘 알려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패디는 그렇게 높은 기준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다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처음에 레벨 1, 2, 3 정도까지는 어느 걸 하든 다 잘할 수 있지만 4나 강사로 갔을 때는 아이다는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패디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커트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디가 조금 더 대중화에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다와 패디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조금 더 혼선이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4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니 좀 잘 들어오시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텐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다와 패디는 서로 시작점이 달라서 패디는 스쿠버부터 아이다는 프리다이빙부터 시작을 했고 패디는 스쿠버와 프리 둘 다 하지만 아이다는 프리다이빙만 주로 하고 아이다에는 1992년부터 생겼고 패디는 1966년부터 체계를 잡아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아이다는 프리다이빙만 하면서 비영리 단체로 하고 있고 패디는 스쿠버와 둘 다 하면서 영리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아이다는 금액이 조금 싸고 패디는 아이다에 비해선 금액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면이나 어떤 행정적인 처리 이런 부분에서 패디가 굉장히 빠르고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나 리조트 또는 각종 기사 또 환경 보호 이런 부분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장점이고 아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으로는 패디가 조금 더 티칭을 하는 시스템이나 어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잘 잡혀 있는 느낌이 있고, 아이다 같은 경우에는 프리다이빙의 진심이고 프리다이빙을 정말 잘 해야 하기 때문에 프리다이빙에 대한 내용이나 관련 정보가 아주 좋습니다. 좋은 티칭과 그에 따른 좋은 평가 기준, 그렇게 해서 좋은 다이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이다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내용을 보면 교육 내용에서 아이다가 패디보다 조금 더 교육 목표가 높아서 처음에는 아이다나 패디 둘 다 모두 잘 하실 수 있지만 레벨 4나 강사 정도의 레벨이 되면 아이다보다 패디가 조금 더 수월하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실제로 프리다이빙이 나와 잘 맞지 않거나 조금 힘들게 레벨 3까지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나 마스터를 할 때 아이다가 굉장히 좀 취득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패디로 좀 바꿔서 가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맺으면서 저의 개인적인 소감이나 느끼는 점 같은 걸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아이다는 비영리지만 굉장히 시스템도 심플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빨리빨리 뭔가가 넘어가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깔끔해서 정말 편하게 강습을 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교육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명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도 어떤 혼선이 없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강사 교육을 하거나 어떤 행정적인 처리 면에서 메일을 보내도 며칠간 답이 없거나 이럴 때는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조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연회비를 낼 때 조금 저렴한 연회비를 보면 또 이게 행복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패디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 기사를 보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그런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샵 회원들과 또 토론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 좋고, 특히 요즘에는 환경적인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면에서 패디가 너무 앞장서고 있어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많고요. 전 세계적인 인프라나 리조트, 다이브샵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에도 패디가 너무 좋습니다. 일본에 어떤 샵이 있다면 여기 연결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패디에서 즉시 직원분들이 그 샵과 연결을 해주고 그런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그런 점이 참 좋고, 또 패디는 한국에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 처리가 안 되거나 어떤 궁금한 점을 물었을 때 직원분들이 즉각적으로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답변을 해주는 게 또 엄청 행복한 일이에요. 하지만 연회비를 내거나 이럴 때 이제 보면 또 약간 슬픈 그런 것들이 또 패디의 단점이지 않나라고 하고, 실제로 처음에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은 아이다로 또 가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스쿠버를 하면서 이미 패디의 영향력을 좀 아시는 분들은 몇만 원을 조금 더 내더라도 패디를 저는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패디라고 무조건 또 비싸니까 난 싼 거 할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패디의 장점을 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또 추천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보면 아이다로 할까 나는 패디로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같아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센터 만타크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